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더는 메시지를 먹고 산다라고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번창해 나가고 수입도 더 크게 만들어 가야겠죠. 제 강의가 혹시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정말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은 사실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은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는 참고만 하시면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시스템을 접목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9단계를 돌리는 게 우리 독수리들이 해야 되는 매일의 패턴이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도 또 특히나 사업이 멈췄을 때는 이 성공의 9단계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나는 왜 멈춰 있는가? 또 잘 되고 있다라면 좀 더 그 성장의 이 폭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성공의 9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그리고 제 스스로의 시간을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 이 카운셀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해왔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좀 선택을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직장에 가도 무언가를 물어보면은 그 대충 어깨 넘어서 배워야지 왜 그런 걸 물어봐. 나도 젊었을 땐 그렇게 배웠어. 이런 약간 꼰대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자립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잘 하다 보니까 이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분들 가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시너지 이글스를 만나고 나서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분들 있죠. 뭐 저도 그랬던지라 뭐 할 말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카운셀링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카운셀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카운셀링을 잘 받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돼요. 행동의 몫은 나에게 있겠죠. 내 사업의 패턴이나 사업의 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카운셀링을 받아야 하는가?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성공의 9단계를 돌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카운셀링이라는 걸 계속 받고 있다 보면 굉장히 큰 안정감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나 알아. 나 이 정도는 알아. 할 때 그때서부터 조금 이 성장의 속도가 더뎌질 수 있거든요. 성공의 9단계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받으시고 나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또 사촌 누나이기도 하고 누나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태훈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돈 줄 거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내가 얼마 있는지 누나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란 존재는 정말 가깝기도 하지만 살짝의 거리감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난로와도 같다고 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요. 그래서 너무 가깝다 보면 좀 막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내 자식에게 약간 이 허물이 벗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하는데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그럼 춥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존재이지만 조금 어렵기도 해야 되는 게 명확한. 그래서 여러분 카운셀링 스폰서님 난 좀 어렵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제 카운셀링 스폰서님 좀 어려워요. 가끔은 무서워요. 너무 좋긴 한데 가끔은 긴장을 하게 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군인처럼 살려고. 그러한 존재로 등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9단계는 이 두레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회사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각한 올바른 사업. 여러분들이 이 카운셀링 로드맵을 잘 안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업과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은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카운셀링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카운셀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면 또 나중에 내가 카운셀링도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에 입각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 카운셀링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혹시나 내가 지금 카운셀링 해주고 있는 것들이 내 스타일이 묻어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만 얘기하지 않는가? 이 카운셀링 로드맵은 더 큰 20년인 이상의 데이터의 경험에 입각해서 카운셀링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운셀링 로드맵을 입각해서 여러분 카운셀링 받으시고 카운셀링 해주셔야 됩니다. 카운셀링을 통한 사업의 성장에 가장 걸맞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존재한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골목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파트너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백종원 대표의 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음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뭐 백종원 식당거리도 있잖아요. 논현동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렴한 금액에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자기는 그런 프랜차이즈 왕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더본코리아라는 자신의 기업에서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만들고 홍콩 반점도 있고 뭐 또 새마을 식당도 있고 백다방도 있고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요즘에 이걸 따라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생기고 있어요. 사장은 아무나 하나인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분이 갖고 계시는 뭔가 이 철학과 또 골목식당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누가 알려줄 거냐? 사장이라는 게 처음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 뭐 요리나 요식업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퇴직하고 나서 혹은 직장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한 이유가 그런 마음으로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저 시너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하는 분들은 가벼운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좀 큰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럼 내 집을 짓는 게임 아닙니까?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시너지를 시작할 때 나는 여기서 월 1억을 벌 거야. 평균 월 1억을 벌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생각이 어땠냐면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은 어렵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수년 동안의 시너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월 1억이 목표였고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어려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카운셀링이라는 게 또 우리 봤잖아요. 저래놓고 안 고쳐 또 라는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변화해야만 하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저도 이럴 때 있었거든요. 맨날 카운셀링 받으라. 알려줘봐야 또 안 고칠 거 아니야. 이런 뭔가의 괘씸죄. 근데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를 보면 참 말 안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렇게 생겼죠. 진짜 말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듣고 알려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그런 스폰서님이 이 정보창이나 공지창 같은데 이번 주 주간계획표 보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개인 톡이 오지 않으면 보내지 않았어요. 태훈쌤 빨리 보내세요. 그럼 그때 이제 부랴부랴 보냈던 사람인데 그랬던 저도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변화해야 될 게 많지만 이렇게 나도 빨리 변화해야겠지만 기다림의 비즈니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보다 여러분 카운셀링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카운셀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결과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100% 따라하겠다라는 마음에 깨달음 빨리 얻으셔야 합니다. 이분은 빚이 17억이었어요. 자살하려고 홍콩 여행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 요식업에 들어왔다 보니까 스타트 선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매출 500억 이상의 더본코리아를 만든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시작 전부터가 좀 마음부터가 달랐지 않았을까. 나한테 똥꼬집밖에 안 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고집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거죠. 제 막걸리를. 혹시 나는 이런 카운셀링을 받고 있진 않은지. 분명히 카운셀링 스폰서님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100% 따라하기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전개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아닌,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안내자이시죠. 카운셀링 로드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빨라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글스 시스템 핸드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카운셀링 로드맵이라는 시스템 이 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카운셀링 로드맵을 자주 읽어보시고 많이 읽어보세요. 들어볼 때마다, 읽어볼 때마다 좀 다릅니다. 또 카운셀링의 의미는 처음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게 카운셀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믿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이 맞다라면 난 이미 성공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겸손한 이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것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 이 겸손이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 이상 사장님들, 프레지덴셜 사장님들을 보면은 내가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많이 이런 시스템의 받아들임을 믿고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송경애 사장님 보고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된 이글스 시스템의 방향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대1 길라잡이,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걸 길라잡이 해주시는 분이 카운셀링 스폰서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운셀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제 개인적인 경우도 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창피해.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내가 물론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좀 부부싸움을 했다. 근데 그 화풀이를 여기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표정만 보더라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혹은 이 개인적인 부분들, 뭐 가족에 대한 일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은 카운셀링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사에 감정을 빼고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돼요. 감정을 넣어서 카운셀링을 받는 순간 그냥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냥 속사포, 나의 감정 스윙 그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 빼고 카운셀링이 정말 잘 맞습니다. 제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제가 작년 10월달에 에메랄드가 됐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괜찮냐고. 태연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에메랄드 달려나 봐요.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늘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뭔가 스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얘기해봐야 뭔가 바뀌겠어? 라고 했지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3자 입장으로서 저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끔 됩니다. 그리고 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카운셀링은 답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머리만 떼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카운셀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수동적인 분들은 꼭 이래요. 선생님 큰일 났어. 맨날 일만 터지면 갖고 옵니다. 골마서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예를 들어 파트너와 좀 감정의 골이
쌓였다라든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파트너와 감정의 골이 쌓일까?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막 자기 매칭 파트너인데 막 시기 질투를 해요. 선생님 시간을 많이 쓴다고. 조금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제 산하에서도 있었거든요. 정말 매칭 파트너가 너무 잘해서 제가 막 시간 써주고 그분이 핀이 올라오고 자기보다 또 핀이 먼저 올라갔다고 또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자기가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러한 뭔가에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결론은 내가 해야 되잖아. 뭐하러 물어봐?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요. 뭔가 내 마음을 100%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제가 에메랄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를까요?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프레지셔리십니다. 저도 꽤 오래 이 사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모를까요?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아는데 나는 뭐만 하면 다 알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회적으로 결과 있는 분들을 시너지 안에 들어올 때 저도 지금 파트너 중에 실제로 제 시너지 소득, 에메랄드 소득이면 꽤 되거든요. 저보다 소득이 많은 분도 있어요. 기업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와서 대장 행세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그 대표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이럴 정도로 되게 겸손하다. 되게 겸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흡수가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성장의 속도가 멈추고요. 내가 아직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가 성장의 폭을 더 크게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차피 카운셀링 받는 그 시간조차도 행동하는 데 쓰잖아. 도끼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갖다가 나무를 벤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잘 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도끼날을 갈기 위해서는 카운셀링이라는 걸 늘 상시 내가 선생님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했을 때 결과가 더 커진다라고 경험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카운셀링의 시행착오 중에 첫 번째, 야 이것도 모른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래 저희 사촌 누나는 제가 더 우위였어요. 난 유학도 했고 누나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쪽팔린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들 이해하시죠? 제가 영어로 갖고 왔는데 그럼 질문을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은요 1분간 바보가 된다고요. 근데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바보라고 합니다. 쪽팔리거나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제가 T거든요, MBTI가. 제가 가끔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내 통장에 잔고가 쪽팔린 거라고. 왜 그걸 자꾸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쪽팔릴까? 저도 쪽팔려 했잖아요. 그런 걸 왜 물어봐? 나한테 돈 줄 거야? 근데 진짜 쪽팔린 건 결과 없는 내 자신이 쪽팔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내 매칭 스폰서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께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늘 바빠. 제 카운셀링 스폰서님, 제 매칭이자 카운셀링 스폰서님 제가 시너지 시작하자마자 이그제큐티브였습니다. 맨날 바빴어요. 혼자 계시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파트너들이 가서 카운셀링을 받고 또 정말 지역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
제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서울에만 있었거든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또 오시면은 조금 이따 카운슬링 받아야지. 그냥 내가 하자. 근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시너지 안에서 카운슬링 스폰서님과 이 합의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하루 이틀 1, 2년 사업할 거 아니거든요. 빠른 게 아니고 느린 게 아니에요. 저분 나랑 비슷한 시기에 사업 시작하신 것 같은데 벌써 매니저네? 난 왜 안 되지? 저도 제 동시간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 중에 제가 먼저 디렉터는 갔지만 그 사장님께서 먼저 이그제큐티브 간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느린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순간 추월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어떠한 합을 맞추면서, 왜냐면 그 합이 일치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요 사실 직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핀 다는 거를 제가 펄 때부터 잘 안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때는 저희가 달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핀 떼고 사업해라 라는 우리 황현태 선생님이랑 황한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에메랄드 내가 그게 카운셀링 선생님과 방향이 다르면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내가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합의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글스 시스템과 합의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왜? 그 피는요 결국에 내가 그 합을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앞에 오느냐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한태 선생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부산에 오거나 아니면 1박 세미나 때 뵙거나 하면은 저한테 늘 여쭤보신 질문이 있거든요. 임태원 사장님 요즘 힘든 거 없는가? 요즘 힘든 거 없는가? 제가 한 6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전 제가 제일 힘듭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나, 부정적으로 빠지는 나, 게으른 나. 제가 제일 경계하는 제 자신이 뭐냐면 게으른 저 자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그냥 누워서 집에서 2주 정도는 보낼 수 있어요.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저 별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이긴 한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 서울 저희 고덕에는요 저 혼자 밥 되게 잘 먹거든요. 저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사장님들이. 제가 성격이 어떻냐면 뭐 하나 하면 그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그 고덕 센터 옆에, 서울 센터 옆에 밥집이 있거든요. 전 거기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늘 그걸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게으른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전 그래서 헬스를 해요. 내가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 자신을 경계하는 뭔가의 모습들이 결국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제가 카운셀링을 못 받았던 가장 큰 이유예요.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안 물어봤는데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 소신이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면 고집이 되고요. 그 고집이 결국에 아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많이 노력하는 게, 제가 T인데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MBTI가 저랑 다 반대되는 MBTI겠죠. 예전에 제 파트너 중에 저랑 완전 상반되는 MBTI가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제가 카운셀링을 해주잖아요. 남성분이셨는데 누구 사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입을 진짜 농담 아니고 입을 이렇게 하면서 한 1분 정도를 말을 안 해요. 제가 너무 속이 터져갖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 대답하면 되잖아요. 배고파요? 그럼 또 생각해요. 와, 막 미쳐버리더라고요. 저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주기 시작했고, 그래,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빨리 대답을 원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러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네 번째가 나 이제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아까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모르는지.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그제큐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 뭐라 그랬냐면 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하는 중이에요. 그 말이 저한테는 그냥 그때 당시에 펄이었고 결과가 있었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라는 게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한 줄의 뭔가의 방향이 됐거든요. 아,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따라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했다라면 최고직급에 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저도 아직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고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카운셀링이라는 걸 순수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카운셀링의 중요성은 카운셀링을 잘 받아야 여러분 건강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기에 혹은 내가 아직 초기는 아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좀 잘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카운셀링이라는 거 없이 건강한 그룹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카운셀링을 잘 받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않는, 그러니까 해결 능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카운셀링이 잘 되는 팀을 만들어갑니다. 모양이 모양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카운셀링을 잘 받지 않는데 내 파트너는 카운셀링을 잘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너는 공부를 해라. 늘 부모님은 자식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잘 받았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 소통이 되면 끈끈하고 단단한 관계심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원래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먼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으로 카운셀링을 다가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할 때는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장이 안 될 땐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어떠한 부분을 변화해야 될지 저는 보여요. 그 파트너분이 약간 기본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기본이 전부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기본이 변화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요행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잘 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펄이 됐을 때 첫 그룹 강의, 리더십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출근을 잘해서 펄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걸 들으신 분 중에 무슨 소리야, 출근 잘한다고 펄 된다고? 참고로 저는 항상 늦었던 리더입니다. 저희가 독서 미팅이 9시였는데 항상 9시 5분, 10분, 9시 2분 그러다가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8시 55분 우연치 않게.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을 해서 나가면 절대로 제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그랬던 습관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변화하니까 진짜 펄이 되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이번에 우리 아주 작은 습관의 그룹의 선정도서,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1%씩 바뀌면 하루에 365일 동안 몇 배가 늘어난대요? 37배인가요? 그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씩 바뀌면 몇 배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1744배인가? 1% 차이인데 37배와 1744배. 3%씩 늘어나면 몇 프로 바뀌는지 아세요? 48,0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의 작은 변화가 어찌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멈춰 있을 때 내가 그 1%의 발버둥으로 인해서 펄이 될 수도 있고, 전 진짜거든요. 출근 잘해서 펄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 디렉터 되고 싶은데 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 잘하면 된다고. 무슨 출근 잘하면. 근데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첫 번째, 순수한 사람. 원래 변화하는 사람이라고 시스템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원래 변화하는 사람이다. 그 변화하는 사람의 조건은 뭘까?를 보면 순수한 사람은 변화를 잘해요. 때 묻은 사람은요 변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카운셀링 선생님이 출근 잘하면 돼요. 무슨 출근 잘하면 돼? 근데 해봤는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과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또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합쳐졌을 때 가장 무서운 성장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운셀링 스폰서님 있고, 매칭 스폰서님 있고, 내가 있고, 또 내 파트너, 또 내 매칭 파트너일 수도 있고, 라인 파트너일 수도 있겠죠. 크로스가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은 한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매칭 스폰서님이 더 편해요. 자꾸 매칭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 신규분들이 딱 오면은 그분한테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 카운셀링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랑 더 친해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매칭 스폰서님이 지인이시다 보니까 이분에게 연락하는 게,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칭 스폰서님 본인도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을 함께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 명에게만 받으셔야 돼요. 매칭 카운셀링이 같으신 분들은 좀 더 쉬워요. 저는 매칭 카운셀링이 같았기 때문에 좀 더 쉬웠는데, 좀 다른 분들은 매칭이신 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돈찐 개찐입니다. 내가 매칭 스폰서님 보통 보면 내가 엘리트고, 내가 이제 팀 리더 이제 시작하고, 내 매칭 스폰서님은 뭐 팀 리더나 팀 매니저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유치원생들끼리 아무리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봐야 유치원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라는 존재에 꼭 여러분들을 껌딱지처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2대1이 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변하기 전에 제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분 중에 이 시스템에 입각한 채로 한 게 아니라 같이 자기 자신의 매칭 파트너와 자신이 저에 대한 욕은 아닌데, 선생님 좀 가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결국에 그 둘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매칭 스폰서가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너무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 것 같아. 근데 매칭 파트너가 야 너 왜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너 시스템 들었지? 선생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분은 제 지금 산하에서 파트너가 가장 많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가끔은 내 매칭 스폰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매칭 스폰서님이 저건 시스템이 아니 되는 행동인데? 그러면 그거를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보고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카운셀링 로드맵에 입각한 카운셀링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합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저도 변화가 필요했겠지만 그분이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했던 얘기들을, 결국에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아닐 때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의도도 색을 입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 하더니 정말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물론 나를 위해서 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참 사람이,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종교인이세요.
저는 그렇게 종교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 하느님 말씀 뭐 성경도 읽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하는데 왜 저럴까?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 저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도 카운슬링 스폰서님한테 불만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 카운슬링 스폰서님은 카운슬링 파트너 중에 그때 당시에 박정원 사장님 계셨고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원 사장님한테는 엄청 저희 선생님 정원 사장님 좋으세요. 저한테는 야 일로 와봐. 야라고는 안 하는데 태우서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짓는 표정이 있으셨어요. 박정원 사장님 제가 막 너무 그게 있어갖고 박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고 선생님 제가 가끔 선생님이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맨날 늦었다 그랬잖아요. 박정원 선생님 너무 잘하셨죠. 근데 저는 항상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인 제가 더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고 A4 용지에 딱 적어갖고 내 감정을 딱 빼고 얘기하겠다는 선생님이 이제 똑똑똑 해갖고 네 들어갔어요. 선생님 제가 카운슬링 받을 게 있습니다.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딱 말을 왜 30분 동안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동안 울고 선생님도 같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냐. 내가 몰랐다. 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태훈쌤이 동생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참 이 간사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늘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라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 잔소리, 싫은 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마이웨이 형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이웨이 형식의 분들이요, 자기가 마이웨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운셀링 로드맵, 카운셀링 시스템에 100% 입각한 채로 받으셔야 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그래서 순수하게 꼭 카운셀링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믿고 들으셔야 돼요. 믿고. 되게 무서운 말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잡고 나는 성장을 할 것인가. 근데 그와 동시에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적임자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나를 잡고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을 안 들었던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그제큐티브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변화의 시기가 필요했는데 변화하지 못했었고 말도 잘 안 들었었고 뭔가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었고 만약에 내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의 위치에 나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아닌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 과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저 말고 다른 분이었거든요. 선생님의 넘버원 적임자가. 근데 여러분 적임자는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임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변화하고 순수하게 받아들냐에 따라서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나에게 시간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카운셀링 스폰서님 말씀을 믿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준비가 된 상태로 카운셀링 받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목표가 있으셔야 되고 수동적인 뭔가의 카운셀링이 아닌 내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카운셀링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카운셀링 받아도 카운셀링 대로 하더라도 잘 안 되던데요. 주인의식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주인의식 없이 그냥 그럼 투자가와 사업가의 차이 아십니까? 물론 아닌 투자가도 있겠지만 가치 투자가도 있겠지만 투자가는 눈앞의 수익률만 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이득인가?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먼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님 예전에 삼성 애니콜 화영식 아세요? 네. 애니콜 가전제품들을 핸드폰을 갖다 놓고 10만 대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셨죠. 마누라 자식 빼고 좀 다 바꿔보라고. 그게 오늘날의 삼성을 만든 거예요. 먼 미래를 봤던 거예요, 그분은. 근데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만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앞의 목표, 눈앞의 직급, 눈앞의 매출 이것만 보는데 내가 정말 내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1년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다들 외치긴 합니다. 헐, 디렉터. 근데 그게 진짜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가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로 항상 카운슬링을 받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사실 여러분 카운셀링의 90% 95% 이상은요 피드백 카운셀링이에요. 그냥 모든 게 적혀져 있고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리더십으로 나오고 모든 게 1박 세미나 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피드백을 올리는 분에게 당연히 카운셀링 스폰서님 머리에 그분에 대한 명단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대화를 할 거고 당연히 더 많은 대화를 하면 더 많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 스케줄과 목표와 조직도를 적으실 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고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달의 목표, 조직도, 주 단위 볼륨 목표, 이번 주에 내가 만날 사람들, 집중해야 되는 명단들, 사업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제 카운슬링 노트는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적는 걸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난 메모하지 않아. 난 그냥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너무 잘 정리했죠. 색깔별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은 고정된 시간들, 리더십 시간, 저희 팀 미팅 시간, 원데이 세미나, 1박 세미나 그리고 파란색은 일정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부산 월요일날 리더십이었으니까 저번 주에 제 일정 중에 어느 부분은 부산 리더십 강의 정리하기 그게 파란색으로 적혀있어요. 빨간색은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미팅, 2대1 미팅, STP 미팅 신규를 늘리는 그런 뭔가의 미팅들은 전 다 빨간색으로 적거든요. 그리고 보라색도 적어요. 저는 개인 일정, 머리 자르기, 보험료 내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끔 초록색이 있어요. 초록색은 뭐냐면 제 파트너 중에 예를 들어 제가 박정훈 사장님께 찬스 미팅을 부탁드렸다. 그럼 초록색으로 적어놔요.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해서 혹시 박정훈 사장님한테 프로필 보내드렸어요? 뭐 해드렸어요? 링크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카운슬링 노트를 적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단 적은 거 보이시죠? 제 1박 세미나 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명단 처음에 5명도 못 적었습니다. 근데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셔야 그 명단 중에 나랑 함께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OMG 아세요? OMG? 오 마이 갓. 와, 여기 보세요. 제가 보다가 도대체 조씨가 뭔지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도대체 조씨가 뭔지 조씨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참여 일정만 적어놓은 겁니다. 개인 미팅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도 뭔가 막 적기는 해요. 보면은 STP 정재환 제품 셀링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참여 일정만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 형태의 카운슬링 노트 적는 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려고 적는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 보면은 그 타임트리라는 어플로 엄청 빽빽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운셀링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첫 번째, 카운셀링 받으면 행동하려고 할까봐 움직이기 싫고 귀찮거나 두려워서. 이건 제가 좀 벙찌게 되더라고요. 카운셀링 받으면 행동하려고 할까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귀찮거나 두려워서 무서워서는요 형태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강의 너 가야 되나? 근데 막상 오면 좋죠. 똑같아요. 그것도 카운셀링 받고 행동했을 때 그 행동 뒤에 오는 결과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오는 뭔가의 보람 때문에 마음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보세요. 그리고 행동해 보시고, 결과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때 주눅이 든다.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내가 계속 승승장구한다. 그럼 카운셀링 받을 이유가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더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된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카운셀링 해주실 것 같을 때, 근데 내 생각과 달라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야지만 내 생각과 맞다는 걸 내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카운셀링 받을 때 능동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가. 선생님, 이 명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원생. 그래서 전자처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선생님한테 카운슬링 받으면 선생님, 태훈쌤 근데 이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 다이아몬드 가는 방법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한 것과 선생님이 생각한 게 똑같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잘 터득하고 있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다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야지 받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진짜 빡세게 해야지, 오늘 스쿼트 못했으니까 내일은 100kg 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카운슬링 받기 가장 좋은 건 눈에 보인다면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전화로. 선생님 혹시, 그리고 전화할 때도 여러분 그냥 전화해서 카운슬링 받는 게 아니라 프로필 보내고, 또 내가 카운슬링 받은 부분들 간단하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필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프로필을 조금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좋아요. 제 파트너 중에 프로필을 거의 한 40줄 써서 보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분한테 우리 책 좀 그만 쓰자. 우린 작가가 아니다. 사업가다. 프로필을 막 40줄, 60줄 이렇게 보내요. 그런 책 쓰기용 프로필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중요한 부분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떤 부분을 간략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간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필을 가지고 여러분 카운슬링 수강생님께 전화드리고 대면으로 카운슬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기를 안 지켰을 때, 눈치가 보일 때, 이건 근데 기본기를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기본기를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파트너들이랑 좀 친하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허구한 날 늦는 분이 있어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근데 옛날에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누구세요? 회사는 어떻게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 저 회사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잘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늦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좀 뒤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늦은 만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라고. 근데 문제는 계속 늦어서 문제긴 한데 그건 본인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늦은 것과 이거를 분리시켜라.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본인만 손해라고. 그 시간 동안에 난 다른 사람들 카운슬링 해주는데 본인이 원하면 일찍 출근하고 아니면 늦게 출근해도 된다. 근데 그런 부분도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운슬링 선생님 좀 어려워서 머뭇거릴 때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움을 좀 더 내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자.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께 하자. 아까 제가 마치 저희 카운슬링 선생님께 막 적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얘기할 거고 저것도 얘기할 거고.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그냥 똑똑하고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 듣다 그랬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 한마디로 정리됐어.
선생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저한테도 박정훈 사님처럼 해주세요. 근데 적은 건 A4 용지 한 장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자꾸 다가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될 때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먼저 가보세요. 선생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카운셀링 스폰서님 또 스무고개 하듯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목표의식이 떨어지고 꿈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저도 목표의식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희 부모님 폐지 주는 상상했습니다. 제 자식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상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피플워칭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봐요. 편의점에서 가끔 보는 행태의 경험 중에 아빠가 두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 왔어요. 저 옛날에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마. 다른 걸로 골라. 저는 그런 것들을 제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나도 저런 아빠가 되지 않을까? 그 아빠가 나쁜 아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해. 뭐 해.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격을 보고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먹을까 말까? 제가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은 여러분 음식점 가서 가격표 보고 있으면 가난한 겁니다. 제 기준에서 저는. 다른 분들 말고 저. 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좀 반대로 저를 뛰게 만들었던 게 사실 저는 꿈보다는 이 약간 가난한 내 인생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는 상상도 해봤어요. 결국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건데 그럼 남아있는 생애에 내가 아버지한테 좀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뛰어야지. 그런 식으로 나의 꿈에 대한 간절함을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카운셀링 받을 내용이 없을 때 그것 또한 카운셀링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과 다른 분위기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과거는 지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는 겁니다. 직장은 물어보는 게 조금 죄악시대잖아요. 근데 시너지는 물어보지 않는 게 죄악시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제 파트너라고 하면 제 파트너이기 전에 한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선배 사업자고 이제 후배 사업자인 거죠. 그럼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 가맹점주들한테, 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알려주잖아요. 트레이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부터 조금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카운셀링 내용이 사소한 거라고 느낄 때, 스폰서님 바쁜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폰서님의 시간을 뺏으셔야 돼요. 결국에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시간은 누군가한테 갑니다. 그걸 내 쪽으로 오게끔 뺏어야 돼요. 저는 뺏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박정원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크로스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3라인 엄청 잘 지켜요, 저희.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우리 박정원 사장님 1박 세미나 이제 파트너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다 와갖고 오케이 한 40년? 오케이 내가 몇 명이지? 스스로와의 이 경쟁. 내가 저번 달에 1박 인원이 몇 명이었지? 이번 달에 내산으로 팀리더가 몇 명 나왔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서부터 그걸 하려고 노력을. 지금 독서 미팅에 참여하고 내 부업자는 몇 명이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독서 미팅 제가 스스로가 주관하게 돼요. 지금 내 산하에 독서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 몇 명이지? 자꾸 스폰서의 시간을 뺏기 위한 나의 사업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가셔야 돼요. 100% 마음 오픈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저는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중에 태어날 제 자식보다도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내 부모님과 내 자식과 내 배우자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가 진짜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튀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화미트에서 이 목표를 더 사랑해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앞에 나올지를. 왜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요 나를 걱정한다라는 마음에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문제는 카운슬링 받아도 소용없다는 생각. 카운셀링을 받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카운셀링을 받으면 이걸 해본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요. 받다 보면 그 힘의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요.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카운셀링 시스템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24년도 3월달이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 생신이 아니지 생일이거든요. 3월 29일. 근데 그때 저희가 생일 파티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카운셀링 스폰서님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부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한태 선생님도 안주현 사장이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근데 그때 약간 뭔가 이 세상에 내가 고아가 된 느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좀. 근데 그럼 카운셀링 이 시스템에 입각이 된 분들은요 그때 안주현 선생님께서 안 계실 때 박정원 사장님이 그걸 엄청나게 잘해주셨고요. 저도 그걸 이제 옆에서 저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사실 카운셀링 선생님이 없을 때 사업 못 살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팀 만들고 싶지 않나요? 안 계실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안 계실 때 오히려 더 단합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네. 계실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운슬링 스폰서님과 같은 팀을 더 좋은 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못하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내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해야 할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주중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사회에서 정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거고 내 직장에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 마음 하나 바꿔서 진짜 힘을 시너지 안에서 변화하고 순수하게 변화하면서 카운셀링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내 건강한 팀을 만들어내면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이 주중이 아닙니다. 그게 내 주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토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월요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나머지 시간들과 나머지 부분들은요 내가 선택하기 따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저는 간혹 그런 상상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말 프리랜서이 되고 더블이 되고 트리플이 되고 저는 국제사업에 대한 꿈도 지금까지도 뭐 하고도 있지만 정말 국제사업을 크게 펼쳐보고 싶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오늘은 진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럼 연예인처럼 하루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곳이 시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 20대 때는 좀 즐겨야 되는데 누가 그럽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토요일 날이 제 친척 동생 결혼식이었어요. 안 갔습니다. 왜? 토요일 날 저희가 1박 3일이나 돌아오고 나서 저는 개인적인 미팅이 있었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축의금만 보냈어요. 나한테 모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의 근데 그 사촌 그 친척 동생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닙니까? 엄청 좋아해요. 나도 형 같은 형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누나랑 여동생밖에 없거든요. 엄청 지 누나랑 지 동생을 욕해요 제 앞에서. 그래서 야 너는 그 누나랑 동생한테 그러냐? 지들밖에 없는다고. 근데 진짜 형은 너무 내가 워너비 형이야.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단순히 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남을 이해해주는 아까 제가 저랑 반대되는 MBTI 봤을 때 쟤는 왜 저러지? 저보다 어려서 속으로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 근데 끝으로 저희 어머니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이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바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즐겨. 인생 한 번뿐인데 좀 즐겨야지.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늘 했던 말이 아니 엄마 나는 최대한 젊어서 고생할 거야. 그리고 고생한다라고 생각도 안 해. 내 집 짓는 일인데 뭐가 고생이야. 그리고 나서 진짜 멋있게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뭔가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 대가지불하는 지금이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바쁘다 뭐한다 이런 말 하지 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매일매일 바쁜 걸 아니까 저한테 명절 때도 안 와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가요.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보내는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유가 있다라면 그런 대가집을 당당히 해야 하는 만큼 그 대가집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카운슬링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이해가 오려면 결국에 따라 해봐야 되거든요. 그 따라함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우리 마지막 달 카우락에 1득점 하는 것과 레가시 세미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원대한 목표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근데 그 인생 살 때 여러분 카운슬링 시스템 없을 때는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꼭 카운슬링 스폰서님과 또 이글스 시스템의 이 카운슬링 시스템을 명확하게 입각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장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